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이고요. 네, 3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무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금덕님, 헤일로님, 별들의 축제님, 행운이 미소님, 마음의 풍요님, 포비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늘 푸른 소나무님, 빨강 루시님, 일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네, 일 보고 오세요. 박정민님, 김정희님, 패밀리 피싱님, 프리티꽃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한일이치님, 염소쟁이님, 김엘리자벳님, 주코님, 김애자님, 단풍이님, 자형님, 김애자님, 인사 두 번 하셨어요? 네. 션노님, 어서오세요. 네. 션노님, 알겠어요. 꽃사슴님, 살살님, 박순희님, 서남수님, 노마님, JM님 어서오시고요. 예스님님, 예쁜 하늘님, 1톤짜리 황금님, 유영일님, 들꽃님, 해나님, 그리고 이현종님 어서 오시고요. 드림앤 해피님 1분기 지났어요. 네. 그리고 백호님, 봄봄봄님, 원태호님, 문영민님, 또 며느리 밥풀꽃님, 해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질문사항은 적어 놓으세요. 네. 부자스통님, 조미선님, 송혜님, 행복만땅님, 펭귄님, 조아맘님, 이영란님, 좋은날님, JBS9895님, 행복한 공간님, 이나님, 빨강망토님, 사회정의님, 돈나무 오빠님, 해바라기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와,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써니쌤님, 그리고 호드마을님 어서 오시고요. 풍림부자님, 천억부자님 어서 오세요. 해와달님, 노란딱지 관리협회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어디까지 했어? 또 이렇게 많아. 강옥수님, 네, 대JBJ님, 부자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카준마님, 염소쟁이님, HWI님, 유니콘TV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용성님, 블랙스완님, 이상돈님, 동네 아저씨님, 만원님, 유포리아 해피님, 찌마밍님, 설용성님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불타오르네님, 김숙희님, 눈사람님, 구수맨님도 어서 오시고요. 별빛님, 네, 반갑습니다. 네, 채팅 치신 분이 많다고요. 그리고 난 알아요님 어서 오시고요. 마음의 풍요님, 네, 행운의 사나이님, 뷰티팜님, 뿅뿅님, 올레드님, 거북이 소나무님, 하늘지기님, 재훈대리님, 봄토마토님, 써영님도 반갑습니다. 김갑중님, 이보리님 어서오세요. 네. 찐빵님도 반갑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아이고, 힘들다. 네. 힘들어. 자,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죠. 네. 군매님 어서오시고요.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장이 종료되고 나서, 네,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쌍용차 관련한 얘기가 있었죠. 쌍용차. 야, 이 쌍용차를 누가 산다고? 네, 쌍방울이 사간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전부 다 쌍용차 그룹입니다. 아, 거기 쌍방울 그룹주예요. 네, 쌍방울, 그리고 광림, 그리고 또 누가 있어? 비비안, 네, 그 다음에 미래산업, IOK 이렇게 네, 전부 다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남선알미늄이 하한가, 남선알미늄 얘네들이 지금 시간이 하한가죠. 네, 시간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지. 와,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시간, 남선알미늄이 지금 시간의 하한가예요. 네. 그리고 남선알미늄 우선주도 시간의 하한가죠. 네, 다 똑같죠. 네, 요거는 상하가 갔다가 시간의 하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쌍방울은 네, 시간의 상한가예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 광림, IOK, 비비안, 네, 비비안,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네,
다 했나? 네, 광님도 봤죠. 나노스는 어찌 됐나? 나노스 5%밖에 안 올랐네. 참나. 와, 이거 진짜 웃긴다. 네. 근데 쌍방울을, 네? 긴 이야기? 네. 뭔 긴 이야기? 리치김님 어서오세요. 차만성님. 네, 최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야, 이거 진짜, 네. 좀 거시기 하다. 그지? 그지 않아요?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쌍용차를 사는 게 과연 호재인가? 네. 쌍용차를 사는 게 호재입니까, 여러분? 쌍용차 아시잖아요. 지금 그 감사 의견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상장 폐지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재매각으로 풀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쌍용차가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얘를 지금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지 않겠나? 이 쌍방울 그룹 요거 한다고 나와야죠. 네. 하하 참나.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쌍용차를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오히려 지금 쌍용차를 산다고 그러면 하한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한가를 가야 되고 남선알루미늄이 지금 상한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본 잠식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의견 거절이고요. 지금 상패 사유예요. 상패 사유. 상패 사유인데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재매각을 통해서 상패 사유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감당이 되겠나? 네. 감당이 되겠어요? 이게 쌍방울은 약간 좀 이상한 게 이게 빤스 회사 아닙니까? 그죠? 비비안도 빤스 회사. 비비안은 네, 사랑의 비너스는 아니구나. 비비안이나 뭐 어쨌든 전혀 지금 관계가 없어. IOK 같은 경우도 저거잖아요. 엔터주죠. 엔터주.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지? 나노스는 광학회사지. 그 미래산업 뭐하는 회사요? 이 쌍방울 관련 그룹들을 보시면요. 쌍방울 적자 기업이에요. 네. 요거 보면서 넘어갈까? 아무 데서나 쌍방울 하면 안 돼요? 이 쌍방울 적자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광림은요. 적자 기업이에요. 이것도 적자 기업이지. 네, 뭐 이번에 좀 뭐 됐다고 하는데, 네, 적자. 당기 순이익이 저렇게 나와 있어. 이게는 그 뭐 별로잖아요. 거기에다가 IOK 적자 기업이죠. 얘네들이 산다고 자금 조달에 문제 없대요. 근데 자금 조달에 문제 없다는 말은 예전에 에디슨도 했었단 말이지. 네, 에디슨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디슨 그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자금 조달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수를 포기하게 만드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씨 걔네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지금 돈 있나 얘네? 돈 있나? 쌍방울 그룹이 이게 이게 돈이 있나? 그죠? 돈이 있어요? 난 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씨 나는 쌍방 나 진짜 미치겠네. 네,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네, 지금 남선이 최근에 움직였던 게 쌍용차 다시 산다. 뭐 SM 그룹에서 뭐 다시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에디슨 저거 하면서 딱 간 거잖아요. 근데 좀 그렇더라. 네, 비비안도 지금 뭐 그다지 이거 시총 800억밖에 안 돼요. 뭐 자산주라고 하긴 좀 저거하지 않습니까? 네, 자산이 많이 있어요, 얘가. 뭐 자산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산 총계가 1900억인데요. 네, 자본이 1000억, 부채가 900억. 뭐 이거 지금 그다지 썩 네, 훌륭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다지. 암만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자기네 회사들을 팔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인가, 이슈. 이게, 저거 뭐야, 에디슨처럼, 자, 에디슨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있잖아요. 에디슨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얘는 이제 그 전기 저쪽이잖아. 오토바이였던가요? 네. 그쪽이었죠. 에디슨 모터스가. 그래가지고 쌍용차를 인수해서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겠다. 뭔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잖아. 그래서 주가 이렇게 뛰었어요. 물론 이제 대주주가 다 팔아먹은 정황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상장 폐지 기로에 놓여 있지만은 요건 그래도 말은 됐단 말이야. 네. 말은 됐었지. 아, 나 전기차 회사로 가겠다. 근데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범퍼 쪽 하니까 뭐 자동차랑 좀 연결이 있다고 치더라도 쌍방울이나 비비안이나 광림이나 아이 뭐 얘네들은 뭐지? 네. 쌍방울은 뭔데요? 옛날에 비행기 회사 그 이스타 항공이었죠. 그거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상했지. 근데 이 쌍방울 왜? 뭔데 왜? 지금 말해드린 데가 다 쌍방울 그룹이에요. 쌍방울, 광림, IOK, 미래산업, 비비안 얘네가 다 쌍방울 그룹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의 상한가가 다 들어간 애들이죠. 나노스까지 있지? 네. 나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주력 사업이 빤스 아닌가? 오씨 뭐씨 야 나는 이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뭐 내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근데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쌍용차를 사는 게 호재냔 말이에요. 이거 호재예요? 호재?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왜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갔을까? 지금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 내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해가 되는, 왜 상한가를 가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얘 스스로 혼자서는 못해요. 얘 혼자서 못합니다. 뭐 데리고 와서 하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다 떠나가지고 관련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다 떠나가지고 얘네가 쌍용차를 사는 게 아니 다 떠나서 쌍용차를 사는 게 호재인가? 삼성전자가 쌍용차를 산다 그러면 시간의 상한가를 갈까요? 아니잖아. 이거는 쌍용차를 사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아닌가? 희한하네요. 네, 희한해. 그 쌍용차를 못 사게 돼가지고 시간의 한가를 간다. 그것도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쌍용차에 뭐 금이 있나? 뭐가 있나? 그 자본 잠식 회사가 뭐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왜 시장의 호재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오,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거기에다가 지금 속옷하고 자동차가 이게 맞나? 네. 하긴 물론 뭐 시장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시장이 뭐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그렇게 뭐 움직이겠다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돼요. 네, 도대체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쌍용차를 데리고 가서 정상화 시키는데 뭐 9조 원 정도 든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9조 원이 이게 뭐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닐 텐데. 그죠? 쌍용이 코란도가 있죠. 코란도가 있고 뭐 코란도 말고 또 뭐 있어요? 코란도 말고 쌍용 코란도 말고 체어맨 이런 거 다 전부 다 단종됐기 때문에 없는 거고. 아, 글쎄옵시다. 네, 글쎄옵시다입니다. 네, 칸은 뭐예요? 하여튼 뭐 아니 지금 근데 쌍용차 자체가 상폐 위기잖아요. 뭐 상폐가 되든 말든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상폐의 위기에 있는 기업이다. 이걸 살려면 돈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아, 쌍용 티볼리, 무쏘도 쌍용이고요. 렉스턴. 그 이름은 아는 것 좀 있네. 티볼린가 그거가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죠. 하긴 뭐 이렇게 해서 쌍용차를 뭐 쌍용차가 상장 폐지가 되든가 말든가 일단은 인수가 되고 나면 자동차 회사를 이어간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3천억 정도가 이제 인수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5천억 원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얘네 5천억이 있긴 있나? 돈을, 네. 주가를 이렇게 막 끌어올려 가지고 또 이게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좀 하여튼 네, 회사들 사용 그 내용들이
그 재무제표가 전부 다 이제 좀 부실한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되겠죠? 네, 나는 없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네, 저는 남선알미늄은 예전에 공짜 종목 해가지고 그 공짜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좀 제법 나왔어요. 이게 250%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하한가를 가든가 말든가 관계는 없는데 별 뭐 신경 쓸 것도 아니죠. 근데 별 저건 아니긴 한데 뭐 쌍방울이나 이런 쪽은 없어요. 네, 쌍방울 이런 쪽은 없고. 그래, 차라리 현대차에서 쌍용을 인수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거 굳이 네 이런 기업 이런 그룹이 저거를 인수한다.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야기 해드린 거고 이게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저녁 내내 생각했어요. 쌍용차를 인수하는 게 과연 호재인가?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려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요즘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무튼 뭐 시너지가 아예 없죠. 뭐 속옷 회사가 뭐 자동차 회사 사가지고 뭔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그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지금 쌍용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죠. 이거 보통 자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안 그래도 이제 방송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SMCNC는 예전부터 매각 이슈가 있었죠. 아예 통매각을 한대요? SM 주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SMCNC를 통으로 매각한다고?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저거 SM 저기 뭐야 이수만 지분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따로는 모르겠는데요. 네, 따로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아무튼요. 3거래일 단일가이면 모르죠 그거는 3거래일 단일가가 되면은 뭐 투자 경고가 붙었던가 뭐 그랬겠죠. 네, 투자 경고가 붙었던가 뭐 그래가지고 단일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네. 단일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단일가도 이제 추세가 계속적으로 좋으면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계속 가요. 어차피 단일가는 그냥 몇 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그는 뭐 단일가 된다고 해가지고 단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미치는 것 좀 있어요. 왜냐면 단타 치려고 들어왔는데 거래가 바로바로 안 되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미쳐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게 뭐라 그럴까 열기가 좀 식는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가 붙은 애들은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뭐 단일가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다지 뭐 네. 그다지 네. 뭐 이렇게 크게 볼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우리 현대사료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뭐 거래정지 또 들어갔던데요. 네. 또 들어갔는데 뭐 단일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관계없어요. 뭐 그때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현대가 좀 그런 게 많이 있나 보네. 네. 현대바이오도 단일가로 상한가 간 거예요. 이때. 단일가로 막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가가 나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할 건 아니고요. 항상 주가의 차트 흐름은 네, 지지선이 깨졌는가, 그 다음에 주가가 밀렸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 알아서 하라 그래요. 네, 뭐 쌍방울이 뭐 쌍용을 사든 뭐 더블 드래곤 사든 그거는 뭐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나는 그런 주식은 사지도 않겠지만 네, 아무튼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등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작은 따님이 거기 뭐 연구소에 일하신다고요? 네, 급등하면 좋은 거지 뭐. 경고 들어간 게 뭐가 있지? 바이오 쪽이잖아. 뭐 일단은 급등했으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잘 알고 있거나 내부 재료를 좀 가지고 움직이면, 네, 뭐,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종목은, 네, 종목 진단은 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 일단은 제가 말하는 것들만, 네, 언급이 되는 겁니다. 참고도 하시고요. 자, 아무튼, 네, 지금 전체 시장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3월은 월봉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우리가 저기서 말씀드렸죠. 그 마감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25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하고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2500포인트 간다, 2600포인트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는 오버슈팅을 했죠. 작년 초에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그대로 빼먹었어요. 그대로 빼먹었는데 이게 저 밑에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 물음표가 붙는 이 모습들은요, 주가가 저 밑에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일단 압박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또는 이제 뭐 대형주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이게 1월 달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리긴 했습니다. 그죠? 이게 작년 12월에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일단 데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를 잡으려고 노력을 이제 3개월 동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3월달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양봉 하나 더 터트려 가지고 4월달에 분위기 좋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식격언에는 4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뭐 잔인한 4월이다, 뭐 등등등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꼬라지로 봐서는 4월달에 굳이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작년에도 4월달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좀 부담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4월에 요 정도까지만 상승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주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제 뭐 2900이나 3000포인트까지 못 가더라도 2900 정도는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종합주지수가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항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저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되냐면, 이것을 넘기려면 대형주가 일단은 힘을 좀 써줘야 돼요. 대형주가 힘을 써서 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오늘 외국인들 팔아먹는 거 보니까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보다도 지금은 테마주, 중소형주가 워낙에 그냥 막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는 아주 막 난리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렸다 막 그 뭐 러시아 쪽 상황도 막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막 난리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이 다 글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네. 관심이 다 글로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4월에 그렇게 좋았더라고요. 4월에도 여기도 이때도 좋았고요. 이때도 좋았고, 네, 4월이 보통 이제 주식격언에 보면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4월달에 다 올랐네요. 네, 여기도 4월인데 4월달에 다 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4월달 주가, 네, 요때 조금 내렸지만 막판에 저 치고 올라가서 뭐 다 4월달에 다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격언에 그런 게 있죠. 잔인한 4월이니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4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악재가 별로 없어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악재 축에 안 낀단 말이에요. 네, 주식격언이요,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그냥 멋있어 보면 그냥 다 말이야. 네. 진짜. 그리고 우리 배당금 들어오죠. 배당금. 야, 배당금 이제 오늘 배당 통지서가 또 날라왔거든요. NH투자증권을 제가 작년에 샀는데, 물론 이제 배당 받고 나서 좀 주가 또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야, 배당이 주당 1,050원을 주대요. 네, 1,050원. 지금 주가가 1,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그래갖고 여기 배당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랬는데 야, 확실히 은행주들이 증권주들이 또 작년에 배당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배당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나도 이제 예수금이 생기겠지. 아직은 입금이 안 됐어요. 네, 아직은 입금이 안 되고 통지서만 날라왔는데,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NH투자뿐만 아니에요. 지금 저것도 날라와야 돼. 우리금융. 난 이게 제일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금융지주요. 네.
NH 같은 경우는 한 7%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7%좀 나오는 것 같고, 우리금융지주가 이번에 배당금을 주는데, 몇 프로를 주냐면, 이게 얼마를 준다고 나왔죠? 지난번에? 배당 얼마 준다고 나왔어요? 얘 이번에 배당 750원인가? 그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더 주나? 700 얼마였던 것 같았는데, 배당. 야! 배당. 그니까 배당 얼마냐고, 빨리, 여기도, 여기 뉴스에 보면 나와있겠지? 네. KB금융, 하나금융. KB금융도 뭐 배당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거고, 우리금융지주는 중간 배당, 주당 150 중간 배당. 중간 배당 준다고? 이번에 중간 배당 주죠? 뭐가 계속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다. 900원이네요. 900원. 900원이면 제가 평당가가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9%쯤, 네, 9%쯤 되는 것 같아요. 평당가 10,000원 정도 되니까. 작년에 13,000원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5에서 한 6% 정도 배당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워낙 우리는 좀 밑에서, 저 밑에서부터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제 갖고 오고 있었던 상태라서, 수익률도 지금 보면 한 50%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데다가 중간 배당까지 포함되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 중간 배당 빼면은 그 정도 나올 것 같죠. 이것도 보면은 뭐 한 7%대, 네, 대부분 잡힐 것 같아요. 저는 왜 배당금이 아직 입금이 안 된 걸로 보이죠? 네. 나는 안 늦게 주는 건가? 아무튼요. 네. 은행주들, 뭐, 아니면 은행주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이제 배당주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축에 끼지 않고요. 네. 악재로 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배당을 여러분들이 작년에 좀 노리신 분들은 이제 4월에 배당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4월에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이 4월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배당주들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하시다 보면 적어도 2%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2%. 전체 투자금에. 네. 더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죠. 전체 투자금에 적어도 2%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잡주, 배당 안 주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공략하셨다면 답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적어도 투자금의 2%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억을 투자하시면은 200 정도는 받으실 거라 얘기죠. 배당을. 네. 그러면 10억은 2천 정도 받으시겠죠. 네. 그러면 요 정도 배당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계좌가 일단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계좌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말쯤 돼가지고 이 자금이 늘어난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계좌가 지금 뭐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배당금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배당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요. 주식 배당은 이 배당락이 있어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 연말에 이미 배당락을 해가지고 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배당이랑 뭐 그런 관계 없습니다. 주식 배당이 들어오든가 뭐 현금 배당이 들어오든가 그거랑은, 네, 주식이 떨어지는 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이미 그거는 작년 연말에, 네, 배당락 이래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배당을 노리는 애들이 연말에 많이들 던지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주가가 좀 변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달은 이제 4월 달은 배당을 받아가지고 챙겨서, 네,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배당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네. 어이씨, 배당 우습게 보지 마요. 배당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월세 받는 것보다 나으실 수도 있어요. 월세보다. 네. 지금 보시면 뭐 상가 같은 거 해봐요. 상가 만약에 한 5억 주고 샀어. 5억짜리 상가가 있나 모르겠다. 근데 5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상가를 샀으면 이 5억짜리면 해봤자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되니까 이 5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뭐 보증금 뭐 500에 한 40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5억 정도 되는 상가면은. 이것도 나올려나 모르겠다. 네. 그럼 한 40만원 정도면은 1년이면은 500만원이 안 되겠죠. 500만원. 그러면 이거 5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쯤 되는 거죠? 1%? 네. 1%쯤 되는 거죠. 500만원이면. 5억이 500만원이면 1년에. 네.
물론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그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상가는 공실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차라리 5억을 배당주에 골고루 담아봐요. 그래서 이게 2%만 나와도 1,000만 원을 먹는 거잖아. 배당으로. 월세보다 낫다니까요.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건 보너스고요. 네. 보너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당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 주주 환원 정책이란 걸 계속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배당금을 현재 시세 대비해 가지고 3%로 책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당을 시가 대비 3% 정도 배당을 주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3%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0,000원에 3%면 300원인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20,000원까지 뛰었어요. 잘 올라가가지고. 그럼 3%면 어떻게 돼? 600원이 되는 거야. 배당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3%가 아니라 5% 줄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5억짜리 상가가 200이나 준다고요? 월세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5억짜리 상가를 사야지. 5억짜리 상가를 사가지고 월 200을 받는다고? 이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지. 배당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금으로 잡힙니다. 네, 예수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5억짜리 상가 샀는데 200만 원이나 월세 받는 데가 있으면 빨리빨리 저에게 네, 피드백을 해주세요. 네. 저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5억 투자해서 200 월급 받으면 괜찮지 않나? 진짜? 동타네요? 확실합니까? 5억짜리 상가가 월세 300이라고? 그럼 1년이면은 3,600인데? 진짜? 정말? 그럼 다 상가 사지 왜 안 사? 근데 왜 다 상가 사지 왜 안 사요? 이거 뭐 공실 리스크나 다른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고 잘 돼요? 잘 되는 데인데 이 정도 받는 거야? 아니면 뻥튀기로 이렇게 되는 거야? 글쎄, 5억에 200씩 받으면 이거 할만한데? 할만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부분이겠지. 네. 5억에 샀던 15억짜리 그거는 맞을 수도 있겠다. 진짜? 지금 가격이 5억이에요? 요, 급 땡기는데? 급 땡기잖아. 5억에 200씩 준다 그러면은 그거 할만한 장사예요. 왜냐면 5억에 200을 주면 월이잖아. 이거면 몇 프로요? 1%. 1%잖아요. 매달 1%. 그럼 이게 2,400이니까 5억에 2,400이면 몇 프로입니까? 10%가 넘는데? 10%가 넘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 네. 나는 속고만 살았나?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 수가 없지만, 네. 진짜요? 그러면 다 상가 사서 투자하지 왜 안 하고 있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10%가 넘는 수익률인데. 이건 너무 이상한데? 연간 10%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상가 가격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 5%가 안 돼요? 5억에 2,400이면 다시 말해서 그럼 10억에 400이란 얘기잖아. 그럼 4%. 아니지. 그러면 5천이니까 5%가 안 되는 겁니까? 계산이 그런 거예요? 계산이 그런 겁니까? 계산이 내가 틀린 거야? 네, 그런 거야? 알았습니다. 네. 그 정도면 뭐, 별거 아니구만. 네. 난 또 지금, 네, 잠깐 흥분했잖아.
알았어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수학을 틀린 것처럼 얘기한 게 산수 틀린 것처럼 얘기한 거지 지금. 네? 에헴.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네. 4.8%구나. 네. 4.8%. 여러분들 다 계산하시는구만. 아니 지금 보니까 또 다들 뭐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네. 다 그게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밀고 나가면 확실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니까. 이게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차선 밀고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 운전을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미안해요. 네. 4.8%면은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다. 그죠? 네. 배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5억에 200씩 받으면은, 그건 나쁘지 않다. 근데, 내 생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땅값이 올라간다면. 자, 이거는 그게 집어치우고, 아무튼 배당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궁금하시다고요? 전환사채는요,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냥 이자만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주잖아. 사채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차용증인데 요것을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나 이자를 얼마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를 안 주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 네. 주식으로 바꿀게 해줄게.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전환사채라는 옵션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500원에 지금 600원짜리 주식인데 500원에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사채를 얻었어. 이게 전환사채예요. 근데 나중에 주가가 한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갚지 않고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끌어온 돈을 그냥 내가 날로 먹고 현금이 안 나가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식으로 바꾸니까 수익이 원래 이자, 표면 이자 뭐 10% 받아 먹을 거를 주식은 한 100% 뛰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가로 주식을 바꾸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환사채, 그다음에 뭐 신규 인수권부사채 막 이렇게 뒤에 옵션, 네, 워런트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환사채, 뭐 교환사채, 그다음에 신규 인수권부사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구나. 세금도 있구나. 상가를 갖고 있으면은 세금이 또 나가야 되겠군요. 뭐 세금 나가도 뭐 아무튼 네 그렇군요. 동탄에 상가 사야지. 그럼 한 10개 사면 여러분들 그래서 500억이면 100개 사겠네. 네 빌딩 하나 지어야 되겠네 거기다. 오 아니 근데 제가요 얼마지? 4개월 전인가? 네 4달 전인가 5달 전인가 그때 동탄에 갔을 때 그 상가 보니까 쬐깐하던데 근데 한 10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글쎄 그게 그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임대료가 나온다고? 5억밖에 안 했는데 그래요? 참나. 근데 나는 사실 부동산 같은 거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식은 좋잖아요.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다가 저 같은 이제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이야. 네. 아무튼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결론은 네 계산이 안 됐다는 거. 야 내가 그래갖고 시험을 자꾸 떨어지는구나. 계산하는 그런 시험들은. 자 아무튼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좋아. 밤에 앉아가지고 그냥 네 그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 네. 무상증자는 호재예요. 네, 무상증자는 호재고요. 어떤 마음 가지면 그런 필요 없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미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1:1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은 네, 곧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증에 대한 이야기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무증공시 나왔다. 그럼 주가 떨어져요. 근데 주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무증공시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이야기는 테마주가 변동을 심하게 한다면 요건데 방송 이제 시작하는 것 같네. 그래요. 지금 쌍용차부터 시작해갖고 네, 상가까지 갔네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한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괜찮네. 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죠.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저 계산 틀린 것 때문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네, 뭔지 잊어버렸어. 네, 네 잊어버렸어. 아 우리 부자 오빠님이 연 5%도 안 되는데 그 말씀하셨구나. 아 여기 있구나.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경영권 방어를 했는데 사회이사 선임 한 명이 사측 부결 소액주주 연합에 가결되었는데 악재일까요? 이거는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사 한 명에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네. 뭐지?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일반 재료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회이사를 누구 선임했는데. 근데 오늘 휴림 로봇은 이게 오늘 되게 재밌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거 매도를 할 생각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걸 매도를 좀 쳐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서, 자, 이거 오늘 5일선 이탈하는 자리가 1760원이에요. 1760원인데, 요 자리가 이제 깨지게 되면 오늘은 매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거 좀 더 올라갔네. 근데 아침에 보낼 땐 176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깨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난 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가 없어. 이 급등주를 매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팔아야 되겠다.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가 기어 나온단 말이지. 매도가 나와야 돼요. 매도가 나오면은 거래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 거래가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는 매도 거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 거래가 안 늘어났어. 거래가 없어. 계속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오늘 재료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이에요, 어제야.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요. 삼성전자 출신 이종진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을 했대요.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삼성 미래전략실에 있었어요. 미래전략실은 뭔지 아시죠? 이번에 로봇산업 관련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얘기거든.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다가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매도가 안 나왔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 5일선 깨지면 나는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이제 문자 보냈어요. 이거 매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후에 네, 오늘 마감까지 1760원 회복을 못하면 매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시 한 40분쯤 되면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서 1815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매도를 칠 필요가 없거든요. 하루 더 봐야지.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조금 오긴 왔어요. 1700 여기 1700원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마감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왜냐면 막판에 올릴 수도 있거든. 왜냐면 매도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저 사내이사 선임을 한 건수가 이게 뭔가 이슈화 될 수 있는 매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켜보자. 이제 그 5일선을 지키는 위치까지만 간다면 난 상관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막판에 이게 한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원래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3% 4% 막 이랬던 종목인데 갑자기 플러스 2.8에 끝났어. 그러니까 요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근데 물론 이제 내일 또 빠지면은 내일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내일 빠지면 매도할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내일도 음봉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매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투자 경고가 붙었잖아요. 경고가 붙었는데 10거래일 동안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거래 정지가 일단은 거래 정지가 아니라 뭐가 붙지? 거래 정지가 붙죠. 거래 정지가 붙죠. 거래 정지가 하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나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거래 정지 한번 붙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주가가 한번 튀어가지고 튀려고 하면은 또 사실은 이제 저 위로 아예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튀어야 되는데 이게 이걸 안 하려면 10일 동안 지금 주가가 밑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지금 내가 매도의 타이밍이 왔는가 안 왔는가는 이제 내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5일 이평선이 일단은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거의 지금 1800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지키려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올라가려면 이 기준가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 1900원 정도만 넘어가면은 이제 거래 정지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기준가를 넘어가기 때문에 10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뺄 것인가 올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일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럼 거래 정지야. 근데 거래 정지 들어갈 거면 아예 그냥 위로 올려버리고 끝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거 아니고 그냥 나는 10일 동안 요 가격대 밑으로 떨궈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내일 내려오겠지. 그러면 팔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없어도 내일은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내일도 만약에 보합이다 그럼 하루 또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네, 군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그냥 쫙 치고 올려서 한 10%든 20% 올려놓고 하루 쉬고 다음날부터 그냥 가자 이거지. 가자. 네, 그래놓고 이제 단일가도 좀 들어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네, 뭔가 선뜻, 네, 매도를 딱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네, 있었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이야기고,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는 그 소식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뭐 동원수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등락이 워낙 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난리잖아요. 동원수단 왜 올라간 거예요? 러시아 테마 때문이죠. 네, 러시아 테마. 네, 지금은 테마주들 많이 올라가거든 들어가시면 안 되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5억만 늘어가면 되겠나요? 그래서 오늘 절반 매도도 고민했었는데, 일단 내일 만약에 주가 내리면 일단은 매도를 좀 칠 생각이에요. 뭐 수익은 일단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큰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히 팔면 되니까. 네. 이게 수익이 없는 상태라면 아마 쫄려서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손실이 확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올라간 거라서 뭐 수익도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거 뭐 한 1, 2% 정도 변동한다거나 또는 5, 6% 변동한다, 아니 한 10% 빠진다거나 그 뭐 큰 뭐 어려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 상황 보고, 네, 그거는 또 결정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내일 장중 시황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막판에 이제 팔고 나서 막판에 올라갔다 신경 쓰면 안 돼요. 네, 내가 팔았는데 다음날부터 상한가가 나왔다 신경 쓰면 안 돼. 여기에 휘둘리게 되면요 주식을 못 팔게 돼요. 그래서 이게 뒤에 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그냥 현재 위치에서 나의 기준에 매도 시점이 왔는가 안 왔는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네, 매도 기준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까워도 팔고, 그죠? 매도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네, 뭔가 좀 찜찜해도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항상 기준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테마주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막 변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동원수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한일사료,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얘네들은 지금 뭐냐라고 보시면 뭐예요? 러시아 테마잖아요. 네, 러시아 테마인데 이 러시아 테마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날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 이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 러시아 테마인데 러시아가 지금 뭐 휴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려갔다가 안 한단다 뭐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들끼리 뭐 괜찮다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뭐 진전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끝나지 않겠다 뭐 공격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내일 만약에 또 러시아 쪽에서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또 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테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락하는 테마, 잠깐만요. 다시 또 보면 정책주도 보면 시멘트도 있었지. 오늘 고려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이런 것도 또 7%대 올라가요. 네, 7%대 올라가. 강의 안 봤어요, 전종님? 유튜브에 보시면 무료 강의 있잖아요. 무료 강의. 거기서 급등주를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체크하시고 추세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유튜브에 있는 무료 방송 주식으로 부자 되기 거기에 보면 주식 배우기가 있지. 거기에 보면 있어요. 뒤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사시멘트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거래 별로 없어요. 매수 잘 들어와요. 유지 잘 돼요. 근데 어제 내려갔다 오늘 또 올라갔단 말이지. 테마가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보통 지금 종목들이 뭐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좀 계속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네, 좋은 주식인데 뭐 시멘트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뭐 고려 시멘트 이런 것들처럼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는 것들에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요. 단기간에 올라오잖아요. 보통 테마는 테마는 단기간에 올라오죠. 단기간에 올라오니까 뭐가 돼요? 쭉 올라갔다가 정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도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네. 매도 타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치에서는 팔아먹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거예요.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강 페인트 뭐 이런 거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항상 선을 그으라고 했죠. 선을 그으니까 뭐가 보여? 적군이 보여요. 에너미야. 여기서 총을 막 쏘고 있는 거야. 야, 너 오기만 해봐. 내가 쏴버릴 테야.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왔습니까? 팔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위치에서 떨어지는 물량과 밑에서 받아가는 물량이 서로 충돌을 하겠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를 우리가 보시는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테마주가 급등락을 해요. 네, 테마주가 급등락을 해. 그러면 제가 산수 빼고는 다 잘합니다. 산수만 빼면 다 잘해요. 산수는 계산기 써도 틀리더라고. 젠장. 네. 아무튼 뭘 봐야 돼요? 연속성을 봐야 돼.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가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상황 이런 부분일 때 우리가 주식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연속성을 봐야 된다 그랬지. 연속성. 이 연속성이 뭐예요?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네. 계속 유지가 될, 그냥 한탕 뛰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걸 봐야죠. 우리가 연애할 때야 그냥 뭐 하룻밤 만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상대는 그렇게 찾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네. 연속적으로 계속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지만. 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면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는가? 네. 계속 내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는가? 삼시기가 되더라도 밥은 안 굶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못 주면 네,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이놈이 여기서 떨어졌어. 떨어질 수 있지. 왜냐면 매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갖다 집어 던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밀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연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는가?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응? 계속 갈 수 있겠어요? 이게 빨리 끝나고 한 번 더 하면 괜찮아. 그죠? 빨리 끝나고 한 번 더 하면 어때요? 다음날 고기 반찬이 나오잖아. 근데 빨리 끝나고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겨울에 네,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겠지. 찬바람이 싱 불겠죠.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고 막 밥을 못 먹는 수가 생긴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들은 몰라도 돼. 네, 애들은 몰라도 되는 거고 이제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정책주잖아요. 정책주.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 러시아는 뭘 몰려야. 네. 너무 빨리 끝나면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시작하는 거야? 네, 너무 빨리 끝나면 그렇게 얘기한다던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언제 시작해? 나는 끝났는데.
됐어. 이제 상상에 맡겨야 돼. 원래 상상이 풍부해야지 다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정책에 대한 부분과 러시아 테마 아니면 일반 테마 이런 것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 이놈이 한 방으로 끝내는 테마인지 뉴스나 재료인지 그런 것들로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정책주들은 어때요? 아직 사실은 시작을 안 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이에요. 5월 10일 이 구간이요. 네. 여기서는 공약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 할 거란 말이에요. 들락날락. 그리고 실제로 부처가 개선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공약을 실천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상업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혜가 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실체가 없어 사실은. 뭐 한다, 뭐 할 거다, 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정책주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얘기해드렸죠. 새 정부가 딱 들어갔을 때, 이번에 특강 내용이었나요?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새 정부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뭘 하려고 할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인정을 받으려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야, 이거 봐. 우리가 정권 잡고 나서 살기 좋아졌잖아. 그래서 이번 정부는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꿀 빨아먹는 꿀 정부인데 뭐 코로나 끝나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더하기를 해주면 정말로 큰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응?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일단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야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무슨 정부를 내세웠어. 무슨 정권을 그 어떤 정책을 내세웠어. 이제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요? 우주선을 만들겠어. 우주 여행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했다 이거야. 추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실생활에 다가오겠냐 이거야. 아니겠지. 이거는 아주 그냥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말 공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에 있을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간까지만 딱 보고 있는 거고, 뭐 우주청을 세운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는 얘기고, 가장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거 그것부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부동산이겠지 뭐. 그죠? 네. 주택 공급 이 얘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양도세 폐지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되겠죠. 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부동산 주택 공급을 해주겠다. 새롭게 짓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떠요?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시 건설, 네, 토목공사 이런 쪽,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거 다 묶어서 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갈 거라고는 무조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보고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랄을 하거든. 그러면 저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아, 원래 그런 거구나. 네? 아, 원래 그런 거구나. 왜냐면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약이 실행이 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난 일단 본전 오면은 팔아먹을 거야. 끝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일단 빠져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 물량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물량이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이 물량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테마주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지 마. 올라가더라도요. 그냥 가버리면 별 수 없지만 대부분 다 내려옵니다. 왜냐면 이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사면 되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언제쯤 다시 사면 되겠어?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아니면 저 밑에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니면 이거 다 지나가고 그냥 나중에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셔도 되고요. 추세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할 때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단기적 상승세가, 네? 단기 상승세가 이게 단발성이냐 아니면은 연속성이냐를 가지고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완샹하오. 네. 양봉 강태근님 어서 오세요. 네, 환인 꽝린. 네, 어서 오세요.
중국어 쓰시는 분들 반가워. 네. 중국은 별로 안 좋지만.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휴림 로봇도 로봇 관련주들을 제가 지금 얘네들도 좀 보시면 휴림뿐만 아니라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안 빠지고 있는 이유. 로봇 관련한 산업을 양성시키겠다, 육성시키겠다라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얘기만 들으면 단발성이야. 그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라.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삼성하고 현대에서 뭔가를 준비한대. 근데 삼성에서 이게 지금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에서 지난번에 그 전자박람회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만간 대형 M&A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만간 나올 겁니다. 조만간 이야기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로봇가 삼성에 들어갈지 몰라요. 또 삼성이 국내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해외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뭐예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네, 기대감이요.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예요? 혹시 우리가, 혹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서 있었어요. 친구 아이가 막 그러면서 니가 가라 하와이 막 그러면서 여기 서 있었어. 근데 여기 지나가는 봉순이가 이쪽을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네 윙크를 한번 하고 지나가네. 그랬더니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지를 보고 인사하는 줄 알지. 원래 뒤에 있던 성투사한테 인사를 한 건데 지들끼리 인사하는 줄 알지.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지, 기대감. 근데 봉순이가 나중에 사실은 성투사야 그러면서 성투사하고 놀러 가버렸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떡락하는 거죠. 아이 기분 더럽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생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안 빠지고 계속 매도가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누구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봉순이가 성투사를 선택하는 걸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왜냐면 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아 나야 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선 얘가 될 수도 있어. 아니야 얘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연속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매도를 치는 것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기대감만 놓고 본다라면 내려갔다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저 M&A 이슈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무려 삼성 아닙니까? 또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 네 주가 상승은 지금 여기에 비할 게 아니야. 네 여기에 비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먹을 만치 먹었으면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이씨. 네 이놈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수익만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신 것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고 아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때 팔을래요 라고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다만 내가 가지고 가는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기준점은 꼭 지키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테마에도 다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것은 뭐 로봇 테마니 아니면 이거는 무슨 테마니 뭐 정책 테마니 뭐 한국 가구 이런 것도 보시면 그냥 여기 멈춰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지. 자, 그럼 이게 끝난 거야? 아닌 거야? 막 고민되잖아요. 이것도 뭐였냐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들 안 팔고 있어. 사실은 매도가 많지 않아요. 그때 와장창 나오긴 했습니다만 매도 물량 많지 않아요. 그럼 뭐겠어요? 에이, 그래도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될 텐데.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 걸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팔 사람들은 파는 거고 아닌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단기 급등인데 아직 5일선 깨지도 않았지. 나쁘지도 않아. 기대감도 있어. 그럼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럼 아직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니까 난 버텨보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매도가 많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매도가 많아지는 순간.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막 밀려나는 순간, 그런 순간에는 그냥 나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되죠. 하와이요? 마이 묻다 이거 니가 그래 하와이. 네, 그거 몰라요?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죠. 저하고 좀 거의 급이 비슷한 배우가 딱 그러잖아. 전봇대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 묻다 이거. 네, 그거. 네. 그렇다고요. 네. 친구 영화 안 봤어요? 친구.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친구였다. 뭐 두려울 게 없었다 했던가? 네. 뭉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하여튼간에. 그죠? 찌른 사람 동건이.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급등주를 보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재료를 일단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네. 재료를 먼저 분석하란 말이에요. 재료. 이것이 단발성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아. 원래 테마가 변동이 많아요. 오르고 내리고 연병 지랄을 하는 것이 바로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 그거는 뭐냐면 청룡열차를 타고 가면서 88열차 타고 가면서 이거 왜 이렇게 흔들어대요? 아이고 그냥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88열차를 탔으니까 막 위로 엎어졌다가 뒤집었다 하면서 막, 네, 흔들리면서 가는 거지. 안 그러고 그러면 뭐 KTX 타고 와야지 뭐 88열차를 뭐라 탑니까? 그죠? 테마주니까 변동성이 심한 거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변수를 해소시키는 것은 뭐냐면 더 갈 것이냐 못 갈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그냥 단기냐 장기냐 이 차이를 가지고 보면 돼요. 검정 고무신 그만 꺼내요. 네. 검정 고무신 그거 빠박이 아니야? 네. 그죠? 이렇게 생긴 빠박이, 여기 땜빵이 있는 애. 도토리처럼 생긴 애요. 걔보단 내가 낫지. 나 그 시대 아니에요. 저는 하얀 고무신 시대거든요. 누가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닙니까? 나 그래도 하얀 고무신 시대입니다. 참나. 너무 오래되신 분들만 있구만. 네. 빠박머리지.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 투자가 안 돼. 맞아. 그 거래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주식이 조용할 때 사잖아요. 솔직히 조용할 때 사가지고 빵 터질 때 팔아먹는 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조용할 때, 아무도 안 살 때, 거래량 별로 없을 때 사가지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주가가 슉 올라갈 때, 재료가 터질 때, 그럴 때 팔아먹는 거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인데, 요런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향하시다 보면은요, 뭐가 되냐면 이런 자리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항상 고민을 해요. 고민을. 지금 팔까? 팔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지금 안 팔면 내려가면 어떡하지? 수익 50% 나왔는데 이거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 손이 잘 안 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항상 기준만 정해주세요. 제발 그 기준.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급등주들은 다 5일선 깨질 때 팔아먹으면 된다 그랬죠? 네. 5일선 깨질 때 팔아먹으면 돼요. 이렇게 급등한 거는 5일선 깨지는 음봉이 나온다. 그럼 그냥 파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요? 됐어. 그냥 팔아먹으면 돼요. 네, 이럴 때 그냥 팔아먹으면 크게 손해 안 봐요.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뭐. 됐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쭉쭉쭉쭉 올라갈 때 그냥 팔아먹으면 돼. 그냥. 이게 5일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남산알미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것도 지금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굳이 팔아먹을 이유가 없는 자리잖아. 근데 내일은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왜? 시간이 하한가니까. 그래서 내일은 시간이 하한가라도 내일 하한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파시면 돼요. 네. 많이 못다 아이가. 네. 그죠? 여러분들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따라붙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설마 요 밑에까지 오겠어? 가격이? 요 정도면 되는 거지. 수익을 조금 깎아먹는 건 아깝겠지만 내일은 아마 그렇게 깨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내일 하락한 이후에 바로 양봉 붙여가지고 올려놔. 그럼 좀 지켜볼 필요 있겠죠. 그것이 5일선 위쪽이야. 5일선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내일은?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한 3,800원. 3,800원대까지 올라가려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돼? 한 10몇 프로 빠지면 바로 깨지겠네요. 그죠? 그럼 그때 깨진 거 보면 팔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은 음봉이 나오면 무섭거든요. 근데 음봉이 아니라 아예 떨어져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침 시점에서 떨어진 시점에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받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매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 마침에 마이너스 10% 떨어져 시작했는데 5일선 위쪽에서 까불고 있다. 그럼 한 번 더 본 수도 있어요.
우선주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우선주는 어차피 저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요. 그 거래량도 많이 나왔네, 이번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같은 개념을 보셔야 되겠지만 요거는 그 약간 번외로 봅니다. 워낙 이 회전율이 너무 저거 하기 때문에 본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먹었다 싶으면 팔고 톡 끼는 게 그게 정답이지. 네. 우선주는 네. 이거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사가지고 팔아먹을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해야 돼요. 이거 보통 때는 2,000주씩 거래된, 1,000주, 2,000주 거래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놓고 내가 팔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거래가 많이 터져요. 그럼 보통은 거래가 많이 터지는 시점에서 적당히 먹을 만치 먹었다. 그리고 뭐 음봉이 터졌다. 뭐 길게 꼬리 달았다. 뭐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일단 팔아먹는 게 정답이죠.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통 테마주를 다룰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테마주라는 게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냥 뉴스 떠가지고 주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네, 달라붙었다. 조금 북적거린다. 그러면 팔아야지. 근데 우리 현대해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제가 금융섹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계속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5일선이 깨지면 팔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요거는 팔 필요가 없어요. 내려오면요. 더 사야 돼. 왜?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는 무조건 가요. 그죠?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일단 금리 인상 한다 치면 금리 인상 수혜주로 계속 가겠죠. 물론 정점에 이르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급등이 아니에요. 금융섹터는 급등이 안 하거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61선 지지였어요. 그래서 61선 근처만 오면 계속 사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계속 사주면 돼. 떨어지면 가만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또 사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고가 또 나왔는데 이전 이격이 조금 벌어졌죠. 61선까지 이격은 좀 벌어졌어. 그러면 21선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또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급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은 뭘로 봐야 돼요? 추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상황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로 계속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굉장히 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세도 급등 안 하고 잘 가고 있어. 그럼 그런 거 계속 갖고 가는 거야. 그런 게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거는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수익은 많이 안 났어요. 그죠? 네, 그때 언제? 요때입니까? 하여튼 뭐 언제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수익은 많이 안 났어요. 100%도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패턴들 이런 것들은 원하는 위치가 오면 그냥 또 사면 돼. 아니면 계속 들고 가도 돼요. 왜냐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대신에 이제 1년 동안 수익이 얼마큼 나올까? 뭐 그다지 큰 수익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안 사. 누가만 사요? 배당 받으려는 사람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느려도 괜찮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서 1년에 한 20%만 내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KB금융 65% 수익 중이에요. 그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섹터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미 진작에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 금리 올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확대해줬죠. 마이너스 통장 한도 올렸잖아요. 금리도 올라갔는데 이 한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출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도 일단 빌려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시장에 돈이 말라붙었으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은 시점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옥죄고 있는 상태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는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출이 확 풀리게 되면 또 갖고 가겠지. 그러면 은행들은 또 돈을 버는 거야. 이게 금리 인상의 수혜죠. 대출을 빌려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얄미운 소식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갖고 있으면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 되겠죠. 내년에도 금리 인상한대요. 그러면 적어도 1년은 남아있는 재료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주가 떨어질 때 뭘 걱정을 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되면 또 사면 되지. 그죠? 대신에 천천히 갈 걸 각오해야 되겠죠. 많이 오랫동안 갖고 가도 100%는 못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 있겠죠. 근데 저 밑에 사신 분들은 뭐 100%가 넘어가는 일이 생기겠지만 오래 갖고 있어도 100%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면서 뭘 줘요? 배당을 챙겨주죠.
그게 금융주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금융주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딱 요런 때, 딱 요럴 때, 금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요. 그게 2017년도, 16년도, 17년도 요때죠. 금리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시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챙겼던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쳐다보고 싶지 않죠. 이럴 때는 은행주는 싫거든. 안 가니까. 이때는 뭐가 많이 갔어. 이게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막, 그 다른 종목들이 막 가니까요. 안 보는 거지 뭐. 근데 그때 이제 배당도 많이 챙겨주고, 올해도 많이 챙겨줬죠. 작년에도 많이 챙겨줬고요. 배당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주식들은 그런 식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 이제 이 금리 인상도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볼 수 있잖아요. 테마가 뭐예요? 재료지 뭐. 재료에서 이 뭐라 그래요? 집단군이 형성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건데 요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재료적인 부분에서 딱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네.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 어씨 많이 떨어졌네? 그럼 또 사야지? 근데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아. 보통 경기가 이제 고점 찍을 때 금리가 먼저 고점을 찍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는 더 안 되겠네? 금리 너무 올랐네?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물론 그래도 걔네들은 돈을 벌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생각해 봐봐요. 제로금리 때 돈을 많이 빌릴까요? 아니면은 뭐 한 금리가 한 6% 올라왔을 때 6%일 때 많이 빌릴까요? 제로금리 때 많이 빌려요. 원래 제로금리 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장기 투자 이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장기 투자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은 손해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중소형 테마주들도 너무 반짝반짝 잘 움직이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반짝반짝 잘 움직이는 것들 조금씩 담아두시면 돼요. 포트에 골고루. 제가 정책주를 좀 많이 담아달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옛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정책주를 담아서 지금 사실은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이 대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갈까요? 누가 당선이 될지 몰라.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야? 누가 당선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간다 이 얘기요. 그럼 그쪽으로만 몰려가도 사실 정책적 완성은 다 된 거예요. 이 정부가 무엇을 특별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주지도 않겠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건설주 올라갈지 몰랐어요? 리모델링 갈지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저출산 뭐 이런 거 움직일 거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다 알고 있던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대출 규제 이런 거 뭐 조금 완화되고 뭐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금리 올라갈 거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안 샀지. 알았는데 안 사는 거야. 왜?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꼭 사람들이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안 사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산다고. 몰랐다고는 말 못할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선을 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뭐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 하시는 부분이니까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상황을 잘못 보고 있으면 교과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과서만 보면 안 된다고요. 교과서에는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 이게 교과서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자고 했잖아. 왜?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스마트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리가 왜 올라가요? 라는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되는 거. 얘네들은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여자들은 왜 화가 났는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금리를 왜 올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뉴스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거든. 이래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요.
앞으로 어떻게까지 올릴 거예요. 앞으로 계획까지 알려줘 얘네들이. 어이구야. 그죠? 근데 여자들은 안 가르쳐줘요. 내가 그걸 꼭 말해줘야 되겠어? 사실은 지도 몰라. 네, 내가 왜 화났는지 자기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핑계 대는 것 같아요. 내가 꼭 그걸 말해줘야 되겠어? 그럼 남자는 속이 타지. 내가 말을 안 해준다 어떻게 알아? 아 됐어. 막 근데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씨. 남자만 죄인이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그날 어떻게 좀 좋은 시간을 계속 가지려면 그래 미안해. 그러면 한마디 또 나오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 말이 제일 무섭다 사실은.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모르는데 아니 그 말하면 안 돼. 말을 하지 말랬잖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꽉 다물고 내가 뭐든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냥 아면 그냥 눈치 보고 옆에 있으면은 불쌍하다고 이제 봐줘요. 아휴 내가 봐줬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이제 명분이 없는 거야.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자기들도 모르는 이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냐. 그 진짜 그리고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제 립스틱 바르다가 여기 삐져나가가지고 지우고 다시 발랐어. 그래가지고 5분 늦었어. 그것 때문에 짜증났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걸로 또 이제 내가 아침에 립스틱 바르다가 이게 삐져나가고 화장 다시 하느라고 짜증났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화난 거야. 라고 얘기가 쪽팔리잖아요. 그게 문제야. 아무튼 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게 다 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남자들은 얼굴에 다 써있어. 왜 화나는지. 네. 남자는 딱 두 가지지. 오늘 집에 간다 그래서 일단 화가 났어. 네. 그거 하나야.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없어.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가? 그러면 무조건 화 다 풀려요. 근데 오늘 나 집에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화나요 일단.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남자 얼굴에 다 써 있어. 너 집에 간다 그래서 이거거든. 왜 그럴까 남자들은? 에이. 아무튼 네. 그래서 항상 재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재료는 저 잘 살아요. 왜 이래? 나 삼식이야. 네? 삼식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네 삼식 이게 하는 사람 이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삼식이요. 네. 나 구박 안 받아요. 나 새끼 다 먹는 사람입니다. 네, 삼식이. 네, 제가 바로 그 유명한 레전드한 삼식이죠. 네. 아 눈치는 근데 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집에서 새끼 밥 먹어봐요.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사냐? 그거는 별 수 없지. 그건 주어진 운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식이니까 딱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게 나 집에서 밥 새끼 다 먹는 사람이야. 동네에서 막 살살 긴다니까. 남자들은 네 밥 먹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자 아무튼 됐고요. 됐고 네. 자 이래서 재료를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밥을 못하니까 그러지. 내가 밥을 못한단 말이에요. 요리를 못해. 먹고 살 수가 없어. 생명을 내가 네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은 꼭 먹어야 돼요. 해줘야 돼. 누가 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게 내 치명적인 단점이야. 아무튼 네 재료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갈 것이냐 끝났느냐. 근데 이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갈까요 끝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조금만 생각하시면. 제가 요리를 못한 이유가 산수 때문에 그래요. 큰 컵 반, 4분의 1컵 뭐 이렇게 넣으라고 막 레시피에 나오잖아. 그걸 계산을 못해, 내가.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재료가 지금 이제 당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까?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파고 들어가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돼봤자 1년을 갑니까? 2년을 갑니까? 네. 저는 간식, 과자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 2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단기적 재료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끝이 안 보이니까 계속 간다라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돼지열병, 네,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그 구제역 발생, 아니면 뭐 수산물 파동, 아니면 뭐 홍수, 뭐 이런 거, 지진,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단기야. 길어봤자, 진짜 길어봤자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구제역 같은 경우도 많이 가봤자 1, 2주 안에 다 끝났던 것 같아. 그죠? 이 정도는 다 단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류독감이랑 마찬가지죠. 네, 조류독감을 뭐라고 그러지? 친위관.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 뭐 1, 2주 사이에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단기 테마 보셔야 돼요.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팔아먹는 게 속이 편하다. 근데 테마가 좀 길게, 이게 사실 뭐 테마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정책도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급하게 가지 않아요. 왜냐면 지들도 충분히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사람들을 약을 계속 올리죠. 그러다가 어느 날 끝날 때쯤 되면 팍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것이 왔다. 자, 로봇도 잘 기대를 해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좀 찌글찌글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튈 거예요. 왜요? 삼성에서 뭔가 청사진을 제출한다든지 뭐 하면은 튈 거야. 그럼 그게 끝난 거예요.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가 알아버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재료를 이렇게 다시 설명드려도 맞네, 그랬었네, 그거 맞는 거네, 알고 있었던 거네, 맞아, 그런 게 있었었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있는 그런 테마들 많이 올라간 것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랬었네 라고 알고만 있는 거지, 그걸 뭐 쉽게 매수하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 테마주라는 것을 터지고 나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오기 전에 저는 조류독감은 안 걸려서 괜찮아요.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나 자신 있다고, 나 삼식이 하는 사람이야, 이거 고기 반찬 먹는 사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테마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생각하고 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싶은 것들을 미리 사는 거, 이걸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바이오다 그러면은요, 요거 생각해봐요. 바이오다 그러면 이 바이오 기업이 뭐 임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임상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올해 9월에 임상 이상 발표를 한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가는 안 뛰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있을 거거든.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슬금슬금 나오는 게 이제 뭐 한 7월이나 8월쯤 돼가지고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 미리 사놔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면 귀찮거든. 왜냐면 내가 할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때 내가 우연히 가지고 있던 게 튀거나 또는 내가 못 사는데 튀거나 이렇게 되면 못 사는데 튀었어. 그럼 납둬버려. 하지마.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모든 주식을 다 건드리려고 하지마. 모든 테마가 다 내 거 아니거든요. 네? 세상에 모든 예쁜 여자가 다 내 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김태희가 예쁘고 뭐 이효리가 예쁘고 그래도 이거 뭐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더 예쁜 사람 누가 있지? 요즘에 이쁜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아무튼 아무리 뭐 장동건이 멋있고 뭐 비가 멋있고 그래도 얘는 어차피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관계없는 사람이야. 옆에 있는 배불뚝이 아저씨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항아리 아줌마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준비한 종목이 뭐 운이 좋게 상승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가 형성됐다 그러면 좋은 거고, 이미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올라간 주식을 내가 봤어. 아우 저거 내가 옛날에 살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살까? 아우 저거 좀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아시겠죠?
이미 이렇게 막 상한가 막 두 방씩 나왔어. 많이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막 50% 났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자체가 문제야. 네? 이런 거 자체가 시문화, 다슬기인가? 다슬이. 옛날에는 채시라, 여명의 눈동자. 아, 채시라도 좋을 때가 있었지.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내 거다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들을 먼저 준비할 때는 내가 나의 분석대로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가지고 접근해서 가다가 재료가 터지거나 좋아져서 내 생각대로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은요 테마주들이 나올 때 보통 매집이 있어요. 무슨 재료가 나올지 몰라. 근데 뭐든 엮어 그냥 막 올라갈 것 같으면 뭐든 엮어 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냥 뭐 봐봐요. 뭐 빤스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 산대잖아. 그게 엮는다니까. 네. 빤스 회사가 자동차를 살지 누가 알겠어. 그래갖고 시간의 상한가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잖아. 사실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무슨 큰 뜻이 있어가지고 주식을 샀든 아니면 뭐 그냥 좋아 보여 샀든 간에 이렇게 하다가 주가를 띄우게 된다라면 그 재료를 그때 가서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가 안 산 건데 올라가 버렸어. 그럼 이런 거 분석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자 시간 낭비요. 해봤자 마음만 아픈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아니 김태희가 결혼한 건데 왜 내가 그냥 시금을 전폐하고 알아둡냐고. 그거 나랑 뭔 상관인데. 그죠? 어차피 김태희가 결혼 안 했어도 나랑은 이어질 사람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천혜란 말이에요. 천혜라고. 옛날에 가장 이뻤던 사람이 누구야? 유진. 네. 유진이었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시간 많이 됐네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요. 오늘도. 자 오늘 손예진하고 현빈하고 결혼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예진이 결혼하든가 말든가 네 현빈이 결혼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걔네들은 나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친구라도 될 걸 그랬나? 네 그런 거.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테마주 관리는 그런 식으로 잘 하시고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쌍용차가 뭐 쌍방한테 인수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대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시장이 그렇게 타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마의 연속성, 재료의 연속성을 반드시 파악하시면서 진행하시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될 기준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배당 같은 거 잘 챙겨 놓으세요. 배당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그것을 만회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마무리 됐으니까 4월달부터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내일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딱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일 거짓말 조심하시고요. 네. 내일 거짓말 조심하시고 네. 내일이 뭐 뭔 날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 네. 다 늙어서 그래. 늙으면은 뭐 자기 생일도 까먹는다 그러더라. 자 오늘 네 고생들 하셨고요. 푹 주무시고 네 내일 주말자랑에 또 신나는 네 그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거예요. 좋을 겁니다. 네 좋을 거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시면서 오늘 좋은 꿈을 많이 꾸시고 건물도 한 10개씩 네 꿈속에서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상한가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